방학 동안 아이들 책 읽기를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계셔. 지금 아이들 어느 정도 책 읽고 있나요? 물론 그냥 놀기만 하는 것보다 책이라도 읽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책 읽기에 또 한 가지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려면요, 책만 읽어서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행위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인풋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걸 정말 잘 기억해서 내 걸로 만들려면 아웃풋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문해력은 독해력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독해력은 책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문해력은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자신의 경험이랑 연관지을줄도 알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괄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풋 말고 아웃풋의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아직 아웃풋까지 어렵다면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한 4,000명의 친구들을 조사했는데요. 이 친구들을 조사했더니 3명 중 1명은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잘 읽기만 해도 충분히 칭찬을 해주어야 하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더 나아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시간도 좀 있고 엄마하고 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이 방학을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방법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는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두 줄만 써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초등 저학년일수록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초등 고학년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뭐니? 라고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누구야?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쪼개서 나누어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답변이 훨씬 더 쉽게 합니다. 바로 글로 쓰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조금 나누고 글로 쓰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아이가 책을 읽으면 무조건 글쓰기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땐 책 읽기마저 아이들한테 반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기보다 아이한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너가 이 책을 잘 읽고 책의 내용을 내 걸로 만들고 또 엄마랑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활동을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글을 한두 줄 늘려간다는 것은 이런 방법입니다. 아이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왜냐하면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붙이시면 돼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 접속사를 좀 빼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면 훨씬 좋은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유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써보면 한 문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아마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6학년에 올라가면 기행문을 배우게 됩니다. 기행문의 구성 요소는 여정과 견문과 감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정이라는 건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견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요. 감상은 그야말로 생각과 느낌이겠죠. 그런데 이 기행문을 한 편으로 쓰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책 읽기를 한 것 외에도 아이가 뭔가 글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짧게나마 내용을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행을 가면서 간 장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한 군데에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를 쓴 다음에 그 옆에 내가 뭘 보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쓰면 돼요. 그 옆에 뭘 쓰면 될까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 행동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바뀐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 생각칸에 쓰면 됩니다. 물론 한 편으로 작성하면 좀 더 좋겠지만 한 편의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지도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칸으로 나눈다면 좀 더 쉽게 씁니다. 아이들이 간 장소, 그리고 거기서 보고 듣고 한 일,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과 느낌 이렇게 칸만 나눠주고 딱 한 장소에 대해서만 써보게 해주세요. 여기에 좀 더 재미있게 남기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한 사진을 옆에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는요, 예쁜 노트에다가 앞으로 계속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떤 곳을 갖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것이 쭉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는 또 추억이 되고 아이한테는 추억뿐만 아니라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줄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해요. 그런데 이 일기는 하루 있었던 일을 쓰기보다요, 엄마와의 대화 일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하고도 상관이 없겠죠. 어머님들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비밀 일기 같은 거 주고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이도 엄마한테 질문할 수 있고요, 엄마도 아이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이가 쓰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 글로 쓰면 마음이 더 잘 전달되기도 해요. 사실 부모도 아이한테 잘못하거나 미안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글로 전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생활 속에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책을 읽고 인풋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풋한 것을 아웃풋으로 해보는 경험을 꼭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감정도 더 오래 남고 아이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거고요. 쓰기 능력까지 같이 기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엄마와 활동을 한다면 아이도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또 추천해드리는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시고 쓰기에 대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